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정작 속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주제죠. 바로 폐경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대한폐경학회가 출간한 책 폐경기 건강에 나온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더 쉽게 폐경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맞이합니다. 생리가 멈추고 내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 그걸 우리는 폐경이라고 부르죠. 폐경은 마지막 생리 이후 12개월간 생리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보통은 50세 전후에 시작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생리가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역할을 해왔던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더위를 못 이기고 땀이 줄줄,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하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폐경기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안면홍조, 밤에 식은땀, 수면장애, 기분 변화, 불안감, 우울감, 관절통, 근육통,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질건조, 성교통, 소변 자주 마려움. 이런 증상들은 단지 노화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에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폐경 이후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약해지고 심장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거든요. 골다공증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가능성 상승, 근육 감소, 피부화질, 점막의 위축 등, 즉 폐경 이후의 몸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경기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 습관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성분으로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부족하면 척추, 골반, 손목 등에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하루 1000에서 1200mg을 권장하고 음식으로는 우유, 두부, 브로콜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부족할 땐 영양제로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육 감소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운동량이 줄고 식욕도 감소하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신경 써서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에서 1.2g을 권장하니 두부, 생선, 계란, 닭가슴살, 콩류를 식단에 꼭 넣으시고 부족하다면 단백질 쉐이크로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도 지켜주는 영양소예요. 폐경기 이후에는 햇빛 노출이 줄어들고 피부의 비타민 D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며 햇빛을 충분히 쬐주시고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단에 넣으시거나 영양제를 섭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식재료로는 두부와 병아리콩이 좋아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안면홍조나 기분 변화 같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방울토마토와 오이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염증 억제에 좋고요. 특히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럼 피해야 할 음식은 뭐가 있을까 문득 궁금하시죠? 첫 번째에 설탕과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쿠키, 케이크, 빵, 탄산음료, 이런 달달한 음식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더 지치게 만들어요. 폐경기에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결국 피로, 우울감,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튀김과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감자튀김, 라면 이런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서 심장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특히 폐경기 이후엔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꼭 줄이셔야 해요. 세 번째, 술과 카페인입니다. 술은 기분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 같지만 안면홍조나 수면장애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카페인 역시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을 유발하죠.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수면 습관도 개선이 필요해요. 잠을 잘 자야 감정도 덜 흔들리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잠이 잘 들지 않는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몸이 기억하게 되면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또한 침실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하시고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뇌가 이 공간을 보면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느끼도록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따뜻한 물로 반신욕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필요합니다. 걷기, 근력 운동, 요가 등 땀이 날 정도로 하루 30분씩 몸을 움직여주세요. 운동은 몸에 좋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운동할 시간도 체력도 없어요.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분들에겐 운동은 해야 하는데 하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곤 하죠.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긋한 산책이에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하루 2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공원 산책도 좋고 마트까지 슬리퍼를 끌고 다녀오는 것도 충분히 몸에 좋은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따라하기 쉬운 영상들이 많아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대로 천천히 움직여주면 굳어있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집안일을 이용한 생활 운동이에요. 설거지하고 나서 싱크대 주변을 닦거나 이불을 탁탁 털어주는 동작, 빨래를 개면서 몸을 숙였다 펴는 것, 이 모든 게 근육을 사용하는 생활 속 운동입니다. 운동은 꼭 운동복을 입고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움직임만 잘 챙겨도 혈액순환,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나 제자리 스텝입니다. 힘들지 않게 집 안에서 계단 한두 층만 오르거나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매일 3분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 없으면 물병으로, 밴드가 없으면 수건으로도 할 수 있어요. 팔을 드는 동작, 허벅지를 조이는 동작을 반복하면 낙상 예방에도 좋고 근감소를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두뇌와 손을 쓰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이 전부 몸을 쓰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모, 고스톱, 퍼즐 맞추기, 손 글씨 쓰기 같은 활동도 두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끝을 쓰는 일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그리고 7번째, 수중 운동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물이 몸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면 물속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운동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내 몸을 원망하지 말고 작은 움직임부터 다정하게 시작해 보세요. 몸은 우리가 주는 관심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은 한번 방 안에서 손목 돌리기라도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폐경의 좋은 습관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거나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병력, 가족력에 따라 달라져요. 의사와 꼭 상담하고 내 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폐경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걸 혼자서 참으려고 할 때 생깁니다.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공감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준비입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웰빙 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